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신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목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했고요. 비유를 하자면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에, 도자기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한다고 했죠. 경금 같은 것이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은 그 강철이라든가 무쇠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금은 보화 같은 이런 반지 보석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무기토 등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오금 더럽히거나 또는 금방 매금시키는 것을 신금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신금이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 됩니다. 인월은 이제 입춘이 되면서 인월이 되는데, 중요한 것,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죠. 초춘, 초봄이 되면서 아직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춥다, 조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죠.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신금 또는 경금, 인월에 여기가 절지가 되니 매우 신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하기 때문에 이 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절제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임수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이렇게 도세주옥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인월에 절지되는 일간 신금이 너무 약하게 되면 수가 있으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서 일간을 더욱 약하게 할 것이고, 병화라든가 정화 등이 있게 되면 화극금에서 일간 신금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월의 신금이 신약하니 반드시 약한 신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줄 때는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같은 비견겁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신금을 도와준다고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주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고요. 만약에 천간에서 신금을 도와줄 때는 습토고 작은 토인 니사 같은 작은 토인 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인월 같은 경우는 경금 같은 것이 있거나 지지로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을 가장 좋게 본다. 왜냐하면 인월 같은 경우 토가 있게 되면, 기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토가 기토를 인성을 갖다 파하기 때문에 그 기토가 일간을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경금이라든가 신유금 등이 있게 되면 이 금은 일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많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연 같은데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거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신충하는 것을 좋게 보는 이론도 있지만, 인신충하게 되면 신금의 뿌리도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원령을 극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축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인월에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에 뿌리를 마련해 준 연후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격국이라고 하는 거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을 알아야지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부기빈천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격국
격국과 또 한 가지 용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이 중요하죠.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긴 한데 얘는 양목이 됩니다. 경금은 양금, 신금은 음금, 지지로 인목은 양목, 지지로 묘목은 음목이 되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역할,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신금인 내가 월지 있는 목을 극한다고 해서 부셔서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한다고 하는 건데,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는 재성이라고 씁니다. 자, 재성은 뭐 재물의 근원이 되고 남자한테는 처가 되는 것이고, 인기 여러 가지 근면성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양대 음이 되면 되겠죠. 양대 음,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어저께 경금인 양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양이 돼서 어저께 편재격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음대음이 성립이 되면 요거는 편재격이 됩니다. 양대양, 음대음,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그래서 오늘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정재격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인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죠. 목이 인월이 되게 되면은 목이 임관지가 돼서 왕한 반면에 금은 인월의 절지가 된다. 이거 음포태, 양파태 이렇게 또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왕세를 논할 때는 음포태 쓰지 않고 양포태만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금, 신금 구분하지 않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주 또는 재다신약한 신금 일월에 태어나서 재다신약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지, 사주 전체를 봐야지 재다신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게 되는데, 역시나 모광절의 신금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고, 당연히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약한 일간이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인비의 조력이 있어야 된다. 인비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일간의 특성상 경금, 신금은 인성인 토보다는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월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 인은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무토는 격과 용신을 중할 때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월에 격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병화, 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신금이 병화를 봤을 때는 음금이 양화를 받죠. 음대양 조화가 맞죠.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관계가 되니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관 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간성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신금이 정재격이 됐든 정관격이 됐든 일간이 재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지로 뭐 신유금 등이 있어서 신금이 뿌리를 내리는 것도 좋고요. 예를 들면 또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겁재인 경금이 군비쟁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이 왕한 목을 억제시켜줘서 일간금과 재성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군비쟁지를 보지 않고 분재, 재성을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신금은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이 뿌리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 신금이 튼튼했을 때는 당연히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신금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걸 얻게 되면, 그래서 토보다는 같은 비긴이 좋은 것이 이 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물론 이제 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목극토에서 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힘도 많이 떨어지지만, 또 기토가 있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기토가 임수를 어떻게 하죠?
토탁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주 자체가 깔끔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약할 때는 인성이 토보다는 비경급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간 보면 간목이 정간에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정제격에 신약 제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어 있고, 역시나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관격이냐 정제격이냐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본기가 우선하죠. 본기가 당연히 이건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재성이 관을 생해서 좋을 것 같지만 신금일간이 약해서 재관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지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신유일주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아서 간여지동하면은 부부해로 하기 어렵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부부해로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어차피 일지에 있는 유금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여지동이 됐다고 해서 나쁘게 봐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연지진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토가 아니라 진토하고 축토는 습토죠. 습토는 어떤 토? 진토와 축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저거는 토생금해서 금을 생할 수 있다. 선생님, 토가 있으면 안 좋다면서요. 지지에 이렇게 한 점 정도 있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천간에 이제 무토, 기토가 투출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특히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금 자체가 생을 얻을 수도 있고요. 유금의 튼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국세로 보이고, 생시에서 이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죽할 수 있다라고만 본다면 오늘 사주 또 제가 봤을 땐 꽤 괜찮은 사주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생시에 따라서 또 기륭이 달라지게 되니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수를 얻었고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아니죠. 오히려 해수였으면은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개수죠. 인월의 한기만 가중시켜 는 역할을 하게 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후화는 기본 틀은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다?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하게 되면 역시나 뭐 간목에 무토를 제할 것 같지만 중간에 병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해서 뭐가 된다? 무토가 약해지지 않다. 이 무토는 연지 진에도 통근할 수 있죠. 신금 같은 경우에는 능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더 심각한 사주보다 무술시가 되겠다. 이것이 신유 일주라고 해서 토가 있다고 해서 뭐 매금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무토가 이렇게 왕하면 당연히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무토가 진 술에도 통근할 수 있죠. 저 오늘은 아닌데 저번 비슷한 사주가 있습니다. 갑진년이 아니라 아마도 이민년이었는지 기억이 이렇게 되고요. 뭐 신금 일간이었는데 무술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뭘 물어보셨냐면, 이 아이가 이제 한 3살 정도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이민년생이겠죠. 이민, 계묘, 갑진, 3살이니까 이민년에 신금 일간이 토 월령도 아마 토가 왕한 월령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떤 증상, 자폐 증상이 있다라고 저한테 제 질문을 하셨는데, 대운이 바뀌면 이것이 좋아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자폐는 이거는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선천적인 타고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이 특수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호전되고 그런 경향, 호전도 되고 많이 좀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폐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뭐 완치 이런 거는 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기 낳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으면은 이 무술시 같은 거는 좀 최악의 생시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뭐 이름으로 어떻게 뭐 해보자. 물론 이름도 영향력이 있지만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사주를 좀 잘 맞추는 것이 아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오늘 사주가 무술시가 그렇게 꼭 자폐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안 좋은 생신은 우리가 좀 걸러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 같은 왕토는 아니기 때문에 토다 매금까지는 되지 않지만 유축해금에서 신금도 세력은 없잖아 있지만 이거는 신금을 뭘 한다? 신금을 더럽히죠. 오금시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축시는 썩 또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이거는 묘유상충이 되면 신금일간이 진해생을 받는 것보다는 신금이 유해통근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신금일간으로선 유리한 지점인데 이거 모유충이 돼서 유금이 깨져버리게 되면 진짜 이거 넘어졌는데 국 없고 화상 있고 뭐 그런 이상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묘유충, 신묘시는 좀 될 수 있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근데 신묘시를 누가 택이라서 이 날을 낳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낳는다라고 하면 특히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임진시 정도, 임진유합금에서 일간도 세력을 얻고요. 임수가 천간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신금을 뭐 할 수 있다? 도세 주옥할 수 있다. 오늘 중에서 임진씨는 제가 나쁘진 않다라고 괜찮게 보는데 남자라고 하면 좋은데 여자는 좀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도 여자도 임진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였으면 좀 더 좋겠지만 뭐 여자도 오늘 태어났는데 임진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사시는 사유해금하죠. 이거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태어났겠죠. 그래서 이 개수는 한기를 가중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왕이면 임수를 얻는 것이 좀 더 좋고요. 개수는 한기를 가중할 뿐이지 신금을 도세 주옥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좀 더 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신시 같은 경우, 병신시 천간에 임수가 투출된 건 아니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어 암장되어 있는 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날 때 갑오시도 괜찮지만은 병신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병병병준 돼서 나쁘다, 태양이 2개 있으면 안 좋다, 나 혼자 이때 옆에 관성이 2개 있으면 여자 같은 경우 바람 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헛소리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 다 바람 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대운을 향배를 보고 생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이 태기를 할 때 연월일을 물론 일까지는 어떻게 좀 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연월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일간이 뿌리를 얻는 일을 정한 연후에 그거를 가감해 줄 수 있는 생시, 좋은 쪽으로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은데, 여명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습지로 가기 때문에 화가 한 점 더 있으면 오히려 금상첨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중에 있는 임수를 취용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유해 신금이 통근하고 진해생을 받기 때문에 굳이 천간에까지 기토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신금을 오금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남자 임진시 정도, 여자 갑오시나 어떤 시, 병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